독일 하멜른의 비극적인 실화 피리 부는 사나이를 당신이 제시하신 들고양이와 생태계의 비극이라는 독창적인 관점에서 재구성한 대서사시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어떻게 자연의 균형을 깨뜨리고 그 대가가 어떻게 가장 소중한 미래 아이들을 앗아가는지에 대한 묘사를 극대화하여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드립니다. 대서사시 하멜른의 유령 깨어진 생태계와 130명의 아이들, 제1장 번영의 정점에서 마주한 소소한 불편함. 서기 1284년 독일 하노버 인근의 배적 강변에 위치한 도시 하멜른은 그야말로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강줄기를 따라 들어오는 풍부한 물자는 마을의 창고를 비단과 곡식으로 가득 채웠고 주민들의 얼굴에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모든 빛 뒤에는 그림자가 있듯 풍요로운 하멜른에는 한 가지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들고양이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쥐를 잡아주는 고마운 존재였으나 고양이들의 개체수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지붕 위를 질주하며 내지르는 날카로운 울음소리는 주민들의 단잠을 깨웠고 고양이를 혐오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번뜩이는 눈빛조차 저주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고양이들의 거친 행동이었습니다. 배가 고픈 들고양이들은 열린 창문으로 뛰어들어 정성껏 준비한 저녁 식탁을 망쳐놓기 일쑤였고 상인들이 진열해 놓은 값비싼 도자기나 살림살이들을 깨뜨리기 일쑤였습니다. 하멜른의 광장에는 매일같이 고양이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내 비단 옷이 고양이 발톱에 찢어졌다니까요. 밤새 울어대는 소리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소. 저 요물들을 다 어떻게 좀 해보시오. 주민들의 항의에 몰린 시장과 의회는 결국 가장 어리석고도 잔인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제2장 대학살 그리고 죽음과 같은 고요함. 1284년 초봄 하멜른 시의회는 고양이 박멸령을 선포했습니다. 고양이를 잡아오는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고양이를 숨겨주는 자는 벌금을 물리기로 한 것입니다. 광기 어린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몽둥이와 자루를 든 장정들이 골목을 휘저었고 한때 쥐를 잡아주던 충직한 고양이들은 차가운 길바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단 몇 주 만에 하멜른에서 고양이의 울음소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야 조용해졌다며 지붕 위를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평온한 밤을 예찬했습니다. 깨진 접시도 찢어진 비단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멜른은 완벽한 질서를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폭풍 전야의 정적이자 자연이 내리는 인과응보의 서막이었습니다. 제3장 검은 물결, 쥐들의 반격. 고양이가 사라진 지 불과 한 달 뒤 하멜른의 바닥 아래에서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찍찍거리는 소름 끼치는 소음이 지하실과 벽 틈새에서 배어나왔습니다. 천적인 고양이가 사라지자 어둠 속에 숨어있던 쥐들이 폭발적으로 증식한 것입니다. 고양이들은 고작 접시를 깨뜨리고 잠을 방해했지만 쥐들은 마을의 근간을 뒤흔들었습니다. 식량의 파괴 창고에 쌓인 밀 가마니는 하룻밤 사이에 누더기가 되었고 수확을 앞둔 채소밭은 뿌리까지 갉아먹혀 황폐해졌습니다. 생활의 침에 쥐들은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들의 요람에 기어올라 손가락을 깨물고 사람들이 식사하는 와중에도 식탁 위를 당당히 지나갔습니다. 공포와 질병 쥐들이 옮기는 기분 나쁜 병균과 배설물 냄새가 온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뒤늦게 다른 마을에서 고양이를 구해보려 했으나 이미 거대한 군단을 형성한 쥐떼는 새로 들어온 고양이들조차 집단으로 공격하여 쫓아버렸습니다. 하멜른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곡식은 바닥났고 채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풍요롭던 도시는 순식간에 굶주림과 공포가 지배하는 유령 도시로 변해갔습니다. 제사장 무지갯빛 옷을 입은 낯선 방문자. 절망이 극에 달했을 때 성문 너머로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러가지 색깔의 천을 기어 만든 마치 광대 같기도 하고 마법사 같기도 한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에는 가느다란 은색 피리가 걸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깊은 숲속의 호수처럼 푸르고 차가웠습니다. 사내는 시장과 의원들 앞에 서서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나는 이 마을의 모든 쥐를 단 한 마리도 남김없이 처리할 수 있어. 하지만 나의 기술에는 정당한 대가가 따르는 법. 내게 금화 1000잎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겠소? 당시 금화 1000잎은 마을의 1년 예산에 맞먹는 거금이었으나 쥐들 때문에 파산할 위기에 처한 시장은 앞뒤 가릴 것 없이 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 위대한 악사여, 쥐들만 없애준다면 1000잎이 아니라 10,000잎이라도 주겠소. 우리 마을을 이 지옥에서 건져만 주시오. 마을 주민들도 광장에 모여 사내에게 애원했습니다. 사내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품 안에서 피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5장 심연의 선율과 쥐들의 행진. 사내가 피리를 불기 시작하자 하멜른의 공기가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연주하는 선율은 인간의 귀에는 아름답지만 어딘가 소름 끼치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곡조였습니다. 그 소리가 울려 퍼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수구, 천장, 벽면, 지하실 등 온갖 구석에서 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십만 마리의 쥐들이 사내의 발치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고 쥐들은 마치 강력한 자석에 끌리는 쇳가루처럼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사내는 동네방네 골목을 누비며 숨어있던 마지막 쥐 한 마리까지 불러냈습니다. 그는 배적 강가로 향했습니다.
사내가 물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피리를 불자 홀린 쥐들은 망설임 없이 차가운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물은 순식간에 쥐들의 사체로 뒤덮였고 마침내 하멜른에서 쥐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다시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제육장 배신 그리고 예고된 재앙. 하지만 평화가 찾아오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시 탐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쥐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시장과 주민들은 사내에게 줄 금화 찻잎이 아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필이 좀 불었을 뿐인데 금화 찻잎이라니 너무 과하지 않은가? 가만 보니 저자는 마법사나 악마일지도 몰라. 그런 자에게 돈을 주는 건 교리에 어긋나는 일이지. 사내가 시장을 찾아와 약속된 대가를 요구하자 시장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은하 10잎을 던져주었습니다. 이것도 과분한 돈이네. 쥐들이 죽은 건 강물에 빠졌기 때문이지 자네 공로가 아니야. 언제 우리가 그런 큰 돈을 주겠다고 했나? 자네가 환청이라도 들은 모양이군. 사내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는 은하를 줍지도 않은 채 시장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들은 목숨보다 소중한 약속을 저버렸소. 곧 당신들이 가장 아끼는 것을 통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오. 사내는 그 길로 마을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으며 다시 축제를 즐겼습니다. 고양이도 업체고 쥐도 사라졌으니 이제 우리 세상이다. 라며 말이죠. 제7장 6월 26일 태양이 멈춘 날. 사내가 떠난 지 며칠 뒤인 1284년 6월 26일. 그날은 성요한과 바오로의 축일이었습니다. 어른들이 모두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던 일요일 오전, 마을 광장에 다시 한번 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 선율은 쥐를 부를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솜사탕처럼 달콤하고 꿈속에서 보았던 낙원의 풍경처럼 아름다운 곡조였습니다. 이 소리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마을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뿌리치고 놀던 인형을 내려놓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4살배기 꼬마부터 사춘기 소년 소녀들까지 총 130명의 아이가 피리 부는 사나이의 뒤를 따랐습니다. 사내는 마을 뒤편의 코펜베르크 산으로 향했습니다. 뒤늦게 예배를 마치고 나온 부모들이 비명을 지르며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이들은 들리지 않는 듯 사내를 따라 춤을 추며 멀어져 갔습니다. 사내가 산의 거대한 바위 앞에 서자 굳게 닫혀있던 산등성이가 기적처럼 열렸습니다. 사내와 130명의 아이가 그 안으로 들어갔고 산은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굳게 닫혔습니다. 제8장 남겨진 자들의 영원한 통곡. 그날 이후 하멜른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살아남은 아이는 단 3명뿐이었습니다. 눈이 먼 아이 친구들이 어디로 갔는지 보지 못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귀가 먹은 아이 피리 소리를 듣지 못해 행렬에서 뒤처졌습니다. 다리를 저는 아이 친구들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산 입구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 세 아이의 증오는 하멜른을 영원한 슬픔의 구렁텅이에 빠뜨렸습니다. 부모들은 산의 바위를 손톱이 빠지도록 긁어보았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하멜른 사람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죽여 생태계를 망가뜨린 죄, 그리고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죄가 어떤 참혹한 결과로 돌아왔는지를 말입니다. 제9장 역사적 기록과 현대의 교훈.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닙니다. 하멜른 시의 기록관에는 이 사건에 대한 실제 흔적들이 지금까지도 엄숙하게 남아있습니다. 벙어리 거리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지나갔던 거리는 지금도 음악과 연주가 금지된 거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축제나 결혼 행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청 기록 1384년 하멜른의 공식 기록에는 우리 아이들이 떠난 지 100년이 되었다는 슬픈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소실되기 전 하멜른 교회의 유리창에는 피리 부는 사나이와 아이들의 실종 장면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맺은 말 하멜른의 비극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강력한 경고를 던집니다. 생태계의 작은 연결고리 하나 고양이를 함부로 끊어버린 무지함, 그리고 이득을 위해 신의와 약속을 저버린 탐욕이 결합했을 때 그 공동체는 가장 소중한 미래 아이들을 잃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지금도 하멜른의 바람 속에는 아주 미세한 피리 소리가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어른들을 향한 영원한 질책이자 사라진 130명의 아이를 기리는 슬픈 노랫소리일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이야기를 오겠습니다.